11월 9일 여자 프로농구 삼성생명 BNK성 경기 분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과 함께 현재 3전 3승 전승입니다. 전승 가도를 달리고 있고요. 이제 이 경기 이후에 드디어 우리은행과 대결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BNK성 같은 경우는 현재 1승 1패, 직전 하나원큐와의 똥더비라고 하죠. 거의 똥대똥 대결에서 연장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올 시즌 첫 승을 챙겼고요. 삼성생명은 하나원큐 또 신한은행과의 대결에서는 비교적 좀 여유 있게 경기를 했습니다. 가비지 타임도 좀 길게 가지고 갔을 정도로 좀 쉽게 갔었는데 KB스타즈와의 경기에서는 나름 좀 고전을 했죠. 전반전에 끝났을 때는 오히려 지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66대 55, 11점 차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날 KB스타즈의 수비에 고전을 하면서 앞선 백코트진이 턴오버만 무려 13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키아나 스미스 혼자 더 5개, 또 신이슬이 4개, 이주연이 4개. 이렇게 되면 사실은 경기를 풀어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죠. 그런데 이후 후반전에 삼성생명도 이제 수비로 맞불을 놓기 시작을 하면서 이날 경기는 수비 대결이 되어버렸습니다. 1쿼터에 45점을 놓으면서 야 이거는 역시 개 오버구나 했는데 2쿼터 31득점, 3쿼터는 12대 4. 이거는 프로의 점수대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또 4쿼터도 17대 12 이런 스코어가 났는데 결국 저득점으로 나가면서 오버 갔던 분들은 진짜 이게 뭐냐 욕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결국은 언더가 났습니다. 리바운드에서 33대 44, 어시스트도 15대 23. 삼성생명이 압도를 했지만 턴오버를 16개를 기록하면서 좀 힘든 경기를 했고, 가장 큰 문제가 스틸만 무려 9개를 당했습니다. 사실 스틸 9개 당하면 게임을 거의 잡기가 힘들죠. 왜냐면 스틸이라는 거는 바로 득점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또 이겨버리는 삼성도 정말 대단합니다. 3쿼터부터 엄청난 수비 모드를 보여주면서 전반전 39실점을 했던 팀이 후반전은 16실점으로 막아내는 수비 조직력을 보여줬고요. 제가 사실 눈여겨본 부분이 바로 이제 삼성생명의 수비 조직력입니다. 이걸 왜 봐야 되냐면 다른 약팀들하고 붙을 때는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죠. 근데 이제 우리은행하고 붙었을 경우 이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삼성의 수비 조직력을 봐야 되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삼성이란 팀은 수비가 전통적으로 상당히 강한 팀이고 상당히 강조를 하는 팀입니다. 백코트진 수비도 상당히 강력한 팀인데, 국민을 만나기 전까지는 화려한 공격 농구 때문에 삼성의 제대로 된 수비를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국민에게 전반 대량 실점을 하고 끌려가니까 역시 임금배 감독이 수비에서 이제 해법을 찾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삼성생명의 수비가 결코 약하지가 않다는 것을 제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BNK성 같은 경우는 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로 안타까운 팀입니다. 하나 원큐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 경기를 이렇게 힘들게 이겨야 하는가 싶기도 하고, 멤버 구성이 나름 참 잘 된 팀인데 좀 안타깝고요. 일단 안혜지한테 공이 가면 한 2초 3초는 그냥 순간 멈춤 동작, 일시 정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직전 경기 어시스트도 11개나 하고 16득점을 올려주고 잘했죠. 잘했는데 그건 상대가 이제 하나 원큐라서 그런 거고, 삼성생명을 만나게 되면 안혜지가 삼성생명 백코드진을 상대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지, 안혜지는 머뭇거리면서 생각이 많은데 또 이소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팡팡팡팡 막 달리려고 합니다. 돌파하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좀 성향이 완전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물론 서로 보완제 역할을 해주면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나올 텐데, 지난 시즌도 그렇고 아직은 뭔가 상당히 좀 어설픕니다. BNK가 잘 될 때는 안혜지도 그렇게 머뭇거리는 게 없습니다. 오면 찬스 나면 쏘고, 이소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좋은 경력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일단 공이 오면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일단 멈춰버리죠. 안해지가 이날도 턴오버를 6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리딩 가드가 뭐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없고요. 이소희가 또 혼자서 스틸을 6개를 했죠. 안해지는 턴오버를 6개를 했는데 이소희는 스틸을 6개를 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이고요. 이날 이소희의 활약이 없었으면 사실상 BNK 썸이 저는 졌을 거라고 봅니다. 신지연 한 명에게 무려 30득점을 줬고요. 안해지를 앞에 두고 있으면 누구라도 쉽게 또 공격을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뭐 수비에서 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양인영한테 16득점을 줬습니다. BNK 썸의 그래도 장점이라고 하면 진한과 김한별 또 한엄지의 높이라고 봐야 되는데 양인영 한 명한테 이 세 명의 프론트 진이 무려 16실점을 했다는 거는 뭔가 지금 정돈이 안 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겠고요. 이 부분을 그대로 이제 삼성생명하고 대입을 해보면 삼성생명에는 백코트 진에 키아나 스미스, 이주연, 신인슬 등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뭐 키아나 스미스의 공격 능력은 이미 뭐 봤기 때문에 뭐 엄청나죠. 뭐 신지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주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비 쪽에도 좀 강점이 있고 신인슬도 득점력이 뭐 충분히 있는 선수입니다. 신지연 한 명한테도 털리는 BNK 백코드진 수비인데 이 선수들 상대로는 도대체 얼마나 털릴지 눈에 훤하고요. 그리고 양인영보다 더 노련하고 테크닉이 뛰어난 배혜윤이 또 삼성에는 있죠. 그리고 요즘 에이스급으로 뭐 거의 급부상하고 있는 강유림과 이해라는 존재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고요. 현재 BNK 썸의 수비 조직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팀은 아니라고 봅니다. 삼성생명이 지난번 KB스타즈의 경기에서는 뭐 후반 타이트한 수비로 게임을 풀어 나갔죠. 이유는 전반전에 지면서 갔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BNK 썸과의 경기에서는 키아나 스미스가 날아다닐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제가 볼 때 뭐 경기 초반부터 아마도 앞서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빠르게 또 가비지 타임이 올 수도 있겠고요. BNK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뭐 진한, 김한별, 한엄지 이 선수들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배윤을 좀 많이 괴롭히고 뭐 제가 파울 트러블이라도 좀 빨리 걸리게 하던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BQ가 뭐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능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참 아쉬운 팀이다. 뭔가 한번 이제 포텐이 터지면 팍팍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이 충분히 있는 팀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쉽고요. 지난 시즌 양팀 맞대결에서는 그래도 BNK 썸이 3승 3패로 삼성생명과 팽팽하게 균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 두 팀이 붙으면 거의 저득점이 많이 나왔고요. 삼성이 이길 때는 아슬아슬하게 진짜 신승이 많았고요. 또 반대로 BNK가 이길 때는 모두 10점 차 이상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또 BNK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 삼성하고 우리가 정말 잘했는데 삼성생명하고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의 삼성은 지난 시즌의 삼성하고는 좀 다른 팀이라고 봐야겠고요. 무엇보다도 지난 시즌에는 삼성에 키아나 스미스가 없었죠. 그리고 강유림과 이해라는 그 당시에는 그냥 풋내기에 불과했던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유림과 이해라는 뭐 거의 팀 주축 뭐 선수가 돼 있고요. 뭐 앞으로 제가 볼 때 이 두 선수는 대한민국 여자 농구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선수들이라고 보고 또 그렇게 아마 성장을 아마 해 나갈 겁니다. 뭐 고교 시절부터 뭐 이미 뭐 재능을 인정받아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포텐이 터지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발전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경기 뭐 핸디와 기준점이 아직 잡히지가 않아서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한 10.5 한 10.5 정도 아니면 뭐 11.5 뭐 배트맨이 9.5를 줄 그런 업체는 아니니까요. 제가 볼 때 10.5 이상은 간다고 보고 언어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140점대 139.5, 140.5, 141.5 뭐 요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정도 기준점이 잡힌다고 본다면 저는 삼성생명, 핸디승 또 오버를 잡고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아마도 하나원큐나 뭐 신한은행과의 대결 때처럼 삼성이 점수를 벌려놓고 가비지 타임으로
좀 일찍 들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핸디 같은 경우는 가비 타임에서 장난질하다가 갑작스럽게 마인이 풀핸디로 바뀌는 순간이 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또 종종 있고요. 근데 그것까지 미리 예측은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이 경기는 정상적으로 삼성생명 핸디승의 오바. 만약에 핸디가 10점 선이 아닌 뭐 12.5, 13.5 이렇게 돼버리면 핸디는 버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진짜 이제 막 신인들 나와서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막 정신도 없고 그렇게 되면 막 20점 차 이기고 있다가도 순식간에 막 12점 차, 14점 차, 뭐 자유투 놓치냐 마냐 뭐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바뀌어 버렸을 경우 아니면 이 정도의 기준점을 준다고 하면 저는 핸디는 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은 제가 볼 때 더 높게 주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요. 한 140.5 선이라고 봅니다. 그럼 저는 5번만 가지고 가도 좋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연홍 이렇게 보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경기보다도 우리은행하고 삼성생명의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경기를 보면 이제 올 시즌 연홍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아마도 이제 뽑아먹을 게 제법 많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경기는 그냥 뭐 지나가는 경기라고 보고요. 삼성생명, 우리은행 경기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자 배구 남자 배구 올려놨는데 요거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먼저 들어오셔서 보시고요. 아니면 제가 요 두 경기도 시간이 되는 대로 영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승호패가 있죠. 승호패도 있고 승호패도 있는데 지금 제가 좀 승호패를 좀 정리 중에 있습니다. 좀 정리해 놓고 2월이 몇 번 됐기 때문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준비가 되면 제가 바로 여기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수시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 주시면 굉장히 저한테도 도움이 되니까요. 그 부분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쪼모토토 찾아오시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에서 쪼모토토 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제 영상 밑에 보시면 고정 댓글창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많이 가입 인사를 이렇게 좀 해주시면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가입 인사도 꼭 좀 남겨주시고 또 분석글 보시면 이렇게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또 이렇게 좋은 자료나 뭐 공유를 많이 해주시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도 오셔가고 같이 호흡하고 공유해 주시면은 아마 다 같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자농구 경기 분석을 마치고요. 저는 또 다른 경기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